훈련소의 새벽은 칼날 같았다. 아직 여명조차 트지 않은 어둠 속 살을 애는 듯한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지연은 얼어붙은 흙바닥 위에서 이를 악물었다. 며칠 전만 해도 따뜻한 집 침대에 누워있던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그녀는 이제 삭막한 군복을 입은 그저 수많은 훈련병 중 한 명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이곳에 온 목적은 분명했으니까. 일련아, 정신 안 차려?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막을 찢고 들어왔다. 강태준 중대장이었다. 그는 키 크고 다부진 체격에 마치 조각해 놓은 듯 날렵한 턱선과 매서운 눈매를 가진 사내였다. 그의 눈빛은 훈련병들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고 말투에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군기가 서려 있었다. 특히 여자 훈련병들을 향한 그의 시선에는 미묘한 비웃음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는 여자들이 군대에 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혹은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지도 몰랐다. 이지연은 재빨리 몸을 일으켜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녀의 동작은 다른 훈련병들보다 민첩하고 정확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군인 정신이 무의식 중에 배어 있었던 탓이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자세는 강태준의 심기를 더 거슬리게 하는 듯했다. 그는 이지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발짝 다가섰다. 이지연 훈련병, 자네는 군대에 왜 왔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한 위압감이 있었다. 이지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실렸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아니면 군대에서 괜찮은 남자라도 만나려고 온 건가? 강태준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그의 말에 주변의 몇몇 남자 훈련병들이 낄낄거렸고 여자 훈련병들은 얼굴을 붉혔다. 어차피 몇 달 깔짝거리다가 나갈 거면서 괜히 남자들 훈련 방해하지 말고 여기서 나가지 말았어야지. 이지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모욕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애써 표정을 관리했다. 이런 말들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차렷 자세로 정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어이, 이 훈련병. 강태준은 그녀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올리며 비아냥거렸다. 눈 똑바로 뜨고 중대장을 봐. 시키는 대로만 하면 편하게 갈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이지연의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에 닿았다. 닳고 다른 가죽끈에 매달린 은색 펜던트. 둥근 펜던트의 한쪽 면에는 알 수 없는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고 다른 쪽 면에는 KHJ라는 세 글자의 이니셜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강태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이니셜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순간 그의 눈빛에 번개 같은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익숙한, 그러나 동시에 잊고 있던 이름의 약자. 그는 손을 떼고 한 걸음 물러섰다. 이봐, 이지연 훈련병. 그 목걸이는 뭔가? 그의 목소리는 아까의 비웃음이 사라진 미묘한 경계심이 담긴 어조로 변해 있었다. 이지연은 반사적으로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개인 소지품입니다. 개인 소지품. 규정 위반이야. 당장 풀어.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지연은 단호하게 거부했다. 이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와 그녀를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를 상징하는 증표였다. 그녀의 표정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듯 완강했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를 한참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고집과 그 목걸이에 대한 집착. 그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다. 혹시, 설마,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좋아. 일단 넘어가 주지. 하지만 다음번엔 봐주지 않을 거야. 지금부터 모든 훈련에 열애 없이 임하도록 해. 알았나? 알겠습니다. 이지연은 대답하며 강태준의 등 뒤로 사라지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목걸이를 다시 움켜쥐었다. KHJ, 김현준.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의 이니셜과도 같았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이 목걸이가 가진 진짜 의미를 강태준이 알아챈 것일까? 이지연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심장이 강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곳에서 그녀가 찾던 실마리를 발견할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이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그녀의 아버지는 10년 전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군복을 벗어야 했다. 당시 젊고 유능한 장교였던 아버지는 군납 비리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모든 명예를 잃었다. 어린 이지연은 아버지의 누명을 풀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지만 거대한 벽에 부딪히기만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몸과 마음이 병들었고 결국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억울함을 호소했고 늘 이 목걸이를 소중히 간직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언젠가 진실을 밝혀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지연은 그 유언을 가슴에 품고 모든 것을 걸고 군대에 입대했다. 아버지가 몸담았던 곳에서 아버지를 무너뜨린 그 거대한 그림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훈련은 지옥 같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는 고강도 훈련에 훈련병들은 매일 녹초가 되었다. 특히 강태준은 이지연에게 더욱 혹독하게 대했다. 마치 그녀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듯 그녀가 버틸 수 없을 만큼의 과제를 안겨주었다. 구보, 각계전투, 사격훈련. 이지연은 매 순간 아버지를 떠올리며 버텨냈다. 그녀의 아버지는 늘 진정한 군인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라고 가르쳤으니까 어느 날 유격 훈련이 시작되었다. 높은 암벽을 타는 훈련이었다. 비가 내린 직후라 바위는 미끄러웠고 강풍이 불어 훈련병들은 잔뜩 겁을 먹었다. 몇몇 훈련병들은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려 했다. 강태준은 그들을 향해 고함쳤다. 겁쟁이들아, 여기가 소풍 온 곳인 줄 아나. 못 올라가면 군인 자격도 없어. 이지연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암벽 앞에 섰다. 빗물이 흘러내리는 바위는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다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는 늘 그녀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진짜 용기다라고 말했었다. 그녀는 첫 발을 내디뎠다. 미끄러운 바위에 손을 짚고 발을 조심스럽게 옮겼다. 한 발 한 발 오를 때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중간쯤 올랐을 때 갑자기 발을 헛디뎠다. 몸이 휘청거렸고 아래에서 지켜보던 훈련병들이 일제히 비명을 질렀다. 강태준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스쳤다. 이지연, 포기해. 내려와. 강태준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손은 이미 상처투성이었지만 결코 밧줄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한번 힘을 내 바위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기어코 가장 높은 곳까지 도달했다. 빗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아래에서 지켜보던 훈련병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이지연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경멸과 비웃음으로 가득했던 눈빛에는 어느새 감탄과 의구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가 봐왔던 어떤 여자 훈련병과도 달랐다. 아니, 그가 봐왔던 어떤 훈련병과도 달랐다. 그날 밤
이지연은 간이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조용히 목걸이를 꺼냈다. 어두운 막스 안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은색 펜던트. KHJ. 그녀의 아버지는 왜 이 이니셜이 새겨진 목걸이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을까? 그리고 왜 육군 참모총장의 이니셜과 똑같을까?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유품들을 다시 떠올렸다. 오래된 일기장, 낡은 사진첩, 그 안에 분명 단서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훈련소 밖으로 나갈 방법이 없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지연의 인적사항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지연 22세,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휴학 중. 평범한 이력.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 항목에서 그의 시선이 멈췄다. 아버지 이름 김현준. 전 육군 소령. 10년 전 군납 비리로 불명예 전역. 강태준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다. 김현준. 그 이름은 강태준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이름이었다. 당시 그는 사관학교 생도였지만 김현준 소령의 사건은 군 내부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청렴하고 강직한 군인으로 알려졌던 김현준 소령이 갑자기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이었다. 강태준은 그 사건을 TV 뉴스에서 보았을 때의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배후에 육군 참모총장 권태성 장군이 있었다는 소문도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때 그의 눈에 이지연의 목걸이, 이니셜이 다시 떠올랐다. KHJ, 김현준. 이지연의 아버지 이름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리고 동시에 현 권태성 육군 참모총장의 이니셜과도 같았다. 강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우연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한 일치였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깔린 훈련소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지연의 눈빛에서 본 단호함과 그녀가 목걸이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이지연에게 던졌던 모욕적인 말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군대에서 남자나 만나려고 온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분명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강태준의 직감은 그녀가 어떤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지연을 더 깊이 지켜봐야겠다고. 그리고 그녀가 가진 비밀의 조각들을 맞춰봐야겠다고. 이 호기심은 단순히 한 훈련병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잊고 있던 오래된 퍼즐 조각을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다. 그 퍼즐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거대한 그림이 드러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군인으로서의 직감은 그것이 결코 작지 않은, 어쩌면 군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진실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하게 예감하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훈련 강도는 더욱 높아졌지만 이지연의 눈빛은 변함없이 강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강태준의 비웃음에 상처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그녀를 더 단련시키는 채찍질이 되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무의식 중에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단서. 이 훈련소가 그녀의 싸움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강태준은 멀리서 훈련에 임하는 이지연을 지켜보았다.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김현준 소령 사건, 그리고 권태성 참모총장, 두 개의 이니셜,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이지연이라는 미지의 존재. 그는 그녀를 감시해야 할지 아니면 그녀를 도와야 할지 갈림길에 서 있는 듯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단순한 훈련병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등 뒤에는 그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훈련이 끝난 후 이지연은 샤워장으로 향했다. 피곤했지만 마음속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것을 느꼈다. 훈련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동시에 그녀는 스스로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그녀의 존재 이유였다. 그녀의 눈빛은 비장했다. 이제 막 시작된 싸움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전장에 들어선 전사처럼 보였다. 훈련소의 차가운 공기는 더 이상 그녀를 움츠러들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심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는 연료가 되었다. 이지연은 알고 있었다. 이 목걸이 하나가 모든 비밀의 문을 열어줄 열쇠가 될 것임을. 훈련소에서의 시간은 잔혹할 만큼 빠르게 흘러갔다. 이지연은 매일 새벽 기상과 함께 시작되는 혹독한 훈련에 몸을 맡겼다. 육체적인 고통은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느꼈고 진실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강태준 중대장은 여전히 그녀를 예의주시했지만 이전의 노골적인 비웃음 대신 알 수 없는 복잡한 시선을 보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고 그것은 이지연에게 묘한 긴장감을 안겨주었다. 어느 일요일 모처럼 주어진 짧은 휴식 시간이었다. 훈련병들은 가족에게 편지를 쓰거나 간이매점에서 간식을 사 먹으며 잠시나마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이지연은 사람들 틈에서 벗어나 막사 뒤편의 작은 벤치에 앉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다. 지갑 안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 중 하나인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앳된 모습의 아버지와 어린 시절의 자신,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던 이지연의 손에 두꺼운 종이 한 장이 만져졌다. 접혀있던 종이를 펼치자 낡은 편지지 위에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글씨가 드러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였다. 이지연은 이미 수십 번도 더 읽었지만 다시 한번 조용히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사랑하는 딸 지연아, 아버지가 너에게 못다한 이야기가 있단다. 이 아비는 결코 죄를 짓지 않았다. 모든 것은 거대한 음모였다. 너의 외조부께서 물려주신 이 목걸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군대의 심장부, 오래된 기록 속에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게다.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렴.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이지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아버지는 이 편지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다. 군대의 심장부, 오래된 기록. 그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녀는 막막한 심정으로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다. 외조부가 물려주신 것이라고? 그녀는 외조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셔서 외가 쪽 친척들과는 교류가 없었다. 그녀가 편지를 다시 지갑에 넣으려던 순간 발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강태준이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미묘한 궁금증이 스며 있는 듯했다. 쉬는 시간에 뭐 하나, 이 훈련병.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다. 이지연은 재빨리 편지를 숨겼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태준의 시선이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지갑으로 향했다. 정확히는 지갑 속에서 살짝 삐져나온 빛바랜 사진에 머물렀다. 그는 잠시 말없이 이지연을 응시했다. 혹시 가족 사진인가? 그가 의외의 질문을 던졌다. 이지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모님 사진입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흔들리는 듯했다. 그는 이지연의 얼굴과 사진 속 김현준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다. 김현준 소령님, 잘 알고 있다. 이지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짐작하고 있는 것일까. 이지연은 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올려다보았다. 당신은 아버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강태준은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사관학교 생도일 때 김현준 소령님은 군의 귀감으로 불리던 분이었다. 청렴하고 강직한 분이셨지. 그런 분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보고 나도 많이 놀랐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그 사건은 군에 대한 나의 신념을 흔들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이지연은 강태준의 진심 어린 말에 잠시 경계를 풀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다. 그는 아군인가 아니면 적군인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버지가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태준은 이지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내가 본 것을 믿는다. 그리고 들은 소문들도. 하지만 군대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곳이지. 특히 권력이 개입되면 더더욱. 그의 말은 의미심장했다. 그 목걸이 자네 아버지의 것이 맞나? 이지연은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네, 외조부께서 물려주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외조부. 강태준은 턱을 문지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서 KHJ라는 이니셜과 권태성 참모총장의 이름이 다시 한번 겹쳐졌다. 그리고 김현준 소령 사건에 대한 희미한 소문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씩 떠올랐다. 당시 언론에서는 김소령의 비리가 명백하다고 보도했지만 군 내부에서는 그를 모함하려는 거대한 세력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 중심에는 늘 권태성 장군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알겠다. 더 이상 묻지 않겠다. 하지만 훈련에 방해되는 행동은 하지 마라. 군인은 본분에 충실해야 하니까. 그는 돌아서서 막사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지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강태준은 그녀의 아버지를 알고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걸이에도 관심을 보였다. 어쩌면 그는 그녀의 조력자가 될 수도 있을까. 하지만 그의 냉정하고 원칙적인 태도를 볼 때 그녀에게 쉽게 손을 내밀 것 같지는 않았다. 이지연은 스스로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며칠 후 강태태주는 이지연을 포함한 몇몇 훈련병들을 불러 특별 임무를 부여했다. 훈련소 외곽에 폐쇄된 창고구역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낡고 먼지투성이인 창고 안에는 오래된 군수품들과 서류들이 뒤섞여 있었다. 이곳은 예전에 군수보급 창고로 쓰였던 곳이다. 기록물 보존 상태가 엉망이라 폐기될 서류들과 보존될 서류들을 분류해야 해. 강태준은 지시를 내리며 이지연을 힐끗 보았다. 특히 오래된 서류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살펴봐. 그의 말은 이지연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오래된 서류들. 그녀의 아버지의 편지에서 언급된 오래된 기록과 일치하는 말이었다. 이곳에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까? 이지연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훈련병들은 각자 구역을 나누어 청소를 시작했다. 이지연은 구석진 곳에 쌓여있는 먼지 쌓인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곰팡이 냄새와 퀴퀴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낡은 군복과 고장난 장비들을 치우며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살폈다.
대부분은 무의미한 복음 목록이나 훈련 일지였다. 한참을 뒤지던 이지연의 손에 두꺼운 가죽 표지에 낡은 노트가 잡혔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노트를 펼치자 빛바랜 글씨로 빼곡히 채워진 페이지들이 드러났다. 군사 용어와 알 수 없는 약어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군수품 관리와 관련된 내용인 듯했다. 그녀는 무심코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곳에서 멈칫했다. 특정 군수품의 납품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김현준, 소령. 그리고 그 옆에 백민혁 대령이라는 이름이 보였다. 백민혁. 그녀의 아버지가 사건에 휘말렸을 당시 아버지를 대신하여 군납비리 수사를 주도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현재는 군단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이지연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노트에는 김현준 소령이 해당 군수품의 품질 문제를 제기하고 납품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백민혁 대령이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김현준 소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정황이 암시되어 있었다. 이지연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아버지가 누명을 썼다는 증거일까? 그녀는 노트를 주머니에 숨겼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그녀를 주시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심장이 발각될까봐 조마조마했다. 그녀는 다시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는 척했다. 얼마 후 강태준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훈련병들이 일하는 모습을 점검하더니 이지연에게 다가왔다. 별다른 소득은 없나? 그의 목소리는 무심했지만 이지연은 그의 눈빛에서 은근한 기대를 읽을 수 있었다. 이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숨긴 주머니를 무의식적으로 감쌌다. 강태준은 그녀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너무 서두르지 마. 진실은 제 발로 걸어오는 법이니까. 그의 말은 마치 그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창고 정리가 끝난 후 이지연은 노트를 숙소로 가져왔다. 밤늦도록 노트의 내용을 분석했다. 희미하게 지워진 부분, 고쳐 쓴 흔적들.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나가자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노트의 기록에 따르면 김현준 소령이 문제 삼았던 군수품은 사실상 불량품이었고 이 불량품 납품을 강행한 배후에는 백민혁 대령이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욱 거대한 세력이 연결되어 있다는 암시가 보였다. 특히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권태성이라는 세 글자와 함께 이상한 숫자 배열이 적혀 있었다. 권태성,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그녀의 목걸이에 새겨진 이니셜 KHJ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이름. 이지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아버지가 누명을 쓴 것이 확실했다. 백민혁이 주범이었고 어쩌면 권태성 총장도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노트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증거이자 그녀가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그날 밤 이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노트를 품에 안고 낡은 창고의 공기, 그리고 아버지의 희미한 흔적을 떠올렸다.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 속 마지막 문장을 되뇌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렴.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유산이 그녀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시작되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훈련소의 시간은 혹독한 시련의 연속이었다. 이지연은 매일 한계에 도전하며 스스로를 단련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숨어 울던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훈련소를 복수의 시작점이자 자신을 완성하는 용광로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내면에는 강인한 의지와 함께 낡은 노트가 안겨준 진실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강태준 중대장은 그녀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이였다. 그는 이제 이지연을 향해 비웃음 대신 날카로운 시험에 눈빛을 보냈다. 그녀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얼마나 강해질 수 있을지 끊임없이 시험하는 듯했다. 마치 그녀의 잠재력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훈련관처럼 어느 날 실전과 같은 모의 전투 훈련이 진행되었다. 훈련병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가상 적군 기지를 점령하는 임무를 받았다. 이지연은 정찰병 임무를 맡아 적진 깊숙이 침투해야 했다. 그녀의 팀은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길은 험했고 매복해 있는 적군의 방역은 예상보다 거셌다. 팀원 중 한 명이 부상을 당하고 분위기는 급격히 가라앉았다. 젠장, 이대로는 안 돼. 팀장이 초조하게 말했다. 누가 이쪽 지름길을 아는 사람 없나? 이지연은 지도를 펼쳤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전국의 산을 누비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늘 지도 보는 법과 지형을 파악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녀는 지도를 유심히 살피다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쪽입니다. 저 능선을 따라가면 적군의 시야에서 벗어나 빠르게 기지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벽 구간이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팀원들의 시선이 이지연에게로 향했다. 몇몇은 그녀의 제안에 의구심을 품었다. 여자 훈련병이 뭘 안다고. 강태준은 무정의를 통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다. 그는 이지연의 판단력을 시험하려는 듯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임무 실패입니다. 이지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에게 길을 맡겨주십시오. 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지연의 눈빛에서 확신을 보았다. 좋아, 이지연 훈련병을 따라간다. 모두 정신 차려. 이지연은 앞장서서 절벽 구간을 넘기 시작했다. 가파른 경사에 발이 미끄러지고 손은 거친 바위에 긁혔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나아갔다. 그녀의 뒤를 따르던 팀원들도 그녀의 용기에 힘입어 한 발 한 발 전진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내는 나침반 같았다. 아버지에게 배운 지형 지식과 타고난 감각이 그녀를 이끌었다. 마침내 그들은 적군 기지 뒤편에 도착했다.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의 침투에 적군들은 당황했고 이지연 팀은 빠르게 기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무정이 너머로 강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지연 훈련병, 작전 성공. 복귀하라.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지만 이지연은 그 안에서 미세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복귀 후 팀원들은 이지연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그녀를 무시했던 몇몇 남자 훈련병들조차 그녀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강태준은 묵묵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지연에게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한 여자 훈련병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어떤 남자 훈련병보다도 뛰어난 판단력과 실행력을 가진 타고난 군인의 자질을 보여주었다. 그날 밤 이지연은 샤워장에서 노트를 다시 꺼내 보았다. 낡은 노트에는 백민혁 대령이 불량 군수품을 납품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문서를 조작하고 김현준 소령의 보고를 묵살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노트의 기록은 날짜와 함께 증거들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지연은 그것을 복사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훈련소 안에서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녀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권태성이라는 이름과
숫자 배열을 다시 한번 응시했다. KHJ. 이니셜이 겹치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강해졌다. 어쩌면 권태성 총장이 아버지의 사건과 깊이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무언가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다음 날 사격 훈련이 진행되었다. 이지연은 뛰어난 사격 실력을 뽐냈다. 하지만 그녀의 옆에서 사격하던 훈련병 박서준이 갑자기 총기를 떨어뜨리며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훈련병, 정신 차려, 의무병. 강태준이 다급하게 외쳤다.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훈련병들은 우왕좌왕했고 의무병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했다. 박서준의 몸은 점점 더 심하게 경련했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지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의료 지식이 있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비상 상황에 대비해 가르쳐 주셨던 응급처치 지식들이 빠르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박서준에게 다가가 그의 기도를 확보했다. 그리고 침착하게 주변 훈련병들에게 지시했다. 옷을 풀고 몸을 가누게 도와줘. 너무 세게 누르지 마. 기도 막히지 않게 고개를 옆으로 돌려. 강태준은 이지연의 행동을 놀란 눈으로 지켜보았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침착하고 정확하게 행동했다. 마치 오랜 경험을 가진 군의관처럼. 그녀의 지시에 따라 훈련병들이 움직였고 박서준의 상태는 점차 안정되어 갔다. 의무병이 도착하여 박서준을 응급처치하고 후송했다. 강태준은 이지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복잡했다. 이지연 훈련병, 자네는 대체...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의문이 가득했다. 어떻게 그런 침착함을 유지하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나? 이지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지께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위급 상황에 대비하는 법을요.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묘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아버지가 김현준 소령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리고 김현준 소령은 탁월한 전술가이자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군인이었다. 그의 딸인 이지연이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았다는 것이 이상할 것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주는 능력은 그 이상이었다. 제인, 나중에 전방으로 갈 생각인가? 강태준이 물었다. 이지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다. 네, 저는 제가 할 일을 마칠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말에 강태준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이지연을 단순히 군대에서 남자나 만나러 온 여자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목적을 가진 존재였고 그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 전사였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목적이 무엇이든 그녀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지연의 어깨를 다시 한번 툭 치며 말했다. 좋아, 기대하겠다. 이지연 훈련병.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존중의 기색이 역력했다. 밤이 되자 이지연은 몰래 노트를 꺼내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했다. 백민혁 대령이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읽었다. 노트에는 백민혁이 불량품 납품을 승인한 뒤 특정 계좌로 거액의 돈이 흘러 들어갔다는 내용이 암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좌번호나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아버지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사건에 휘말렸던 것일까? 그녀는 노트를 자세히 살펴보던 중 노트의 표지 안쪽에 희미하게 돋아있는 글씨를 발견했다.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은 글씨였다.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니 작은 숫자 배열과 함께 중앙도서관 지하기록실 137번 서고라고 적혀 있었다. 이지연의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군대의 심장부
오래된 기록 속에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게다. 아버지의 편지에 쓰여 있던 그 말, 그리고 이 노트에 적힌 단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했다. 중앙도서관 지하 기록실, 그곳에 아버지가 남긴 진짜 증거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훈련병 신분으로 훈련소를 벗어나 중앙도서관 지하 기록실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게다가 137번 서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다. 이지연은 막막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녀에게는 명확한 목표 지점이 생겼다. 중앙도서관 지하 기록실. 그녀는 노트를 다시 품에 안았다. 그리고 밖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결심을 다졌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는 반드시 그곳에 갈 것이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실의 칼날을 휘두를 준비가 된 강인한 전사였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다. 이지연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날카로워졌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욱 확신에 차 있었다. 훈련소는 더 이상 그녀를 가두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었고 그녀의 칼날을 가는 숫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아침 점호 시간 훈련병들 사이에서 이지연을 찾아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확고한 의지. 그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분명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 폭풍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훈련소에서의 특별한 능력을 발휘한 이후 이지연에 대한 강태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그녀를 조롱하거나 시험하려 들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알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존중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노골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미묘하게 길을 열어주는 듯했다. 이지연 또한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침묵 속에 숨겨진 긍정적인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이지연은 강태준의 호출을 받았다. 중대장실에 들어서자 강태준은 책상에 앉아 뭔가를 골똘히 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진지하고 어두웠다. 이지연 훈련병, 앉아라.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이지연은 군기가 바짝 든 자세로 의자에 앉았다. 강태준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고민에 잠긴 듯했다. 자네가 가진 그 목걸이, 김현준 소령님 것인가? 그가 돌연 질문을 던졌다. 이지연은 살짝 움찔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께서 소중히 간직하셨던 것입니다. 강태준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이지연에게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현준 소령과 그 옆에 서 있는 한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목에도 이지연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놀랍게도 그 남자는 다름 아닌 현 육군참모총장 권태성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이지연은 충격을 받았다. 목걸이의 이니셜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권태성 총장과 어떤 관계였던 걸까? 그리고 그 목걸이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 사진은 이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이 사진은 내 아버지가 남기신 유품 중 하나다. 우리 아버지도 김현준 소령님과 함께 근무하셨다. 그리고 권태성 장군과는 사관학교 동기셨지.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아버지는 생전에 김현준 소령님을 대단히 존경하셨다. 그분의 사건 이후로 아버지는 군을 떠나셨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셨다. 이지연은 강태준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의 아버지도 김현준 소령과 가까운 사이였다니. 그렇다면 강태준이 그녀에게 보여준 관심과 도움은 단순히 군인으로서의 직감이 아니라 개인적인 인연 때문이었을까? 우리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김현준 소령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고. 그 사건은 명백한 조작이라고. 강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사진을 발견하고 의구심을 품었다. 그리고 자네의 목걸이를 보고 확신하게 되었다. 무엇을 확신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지연이 다급하게 물었다. 권태성 장군이 이 사건의 배후에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이 목걸이는 사관학교 동기들 사이에서 우정의 징표였다고 한다. 특히 우리 아버지 김현준 소령님 그리고 권태성 장군 이렇게 3명의 절친한 친구들이 서로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그런데 김현준 소령님의 이니셜이 왜 참모총장의 이니셜과 같은지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 이유를 밝히지 않으셨다. 이지연은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와 권태성 총장이 한때 절친한 친구였다니. 그리고 그들 사이에 이 목걸이가 우정의 징표였다니. 그렇다면 아버지가 그에게 배신당했다는 의미일까? 그녀의 마음속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내 아버지는 이 사진을 마지막까지 숨기셨다. 아마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오랜 친구였던 권태성 장군에 대한 미련과 죄책감 때문에 그러셨을 것이다. 강태준은 사진을 거두며 말했다. 나는 자네가 군대에 온 이유를 짐작한다. 그리고 자네가 찾는 진실에 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말에 이지연은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비로소 이지연은 강태준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숨겨두었던 낡은 노트를 꺼내 강태준에게 내밀었다. 이것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이곳에서 찾아냈습니다. 강태준은 노트를 받아 들었다. 표지의 낡은 가죽을 만지더니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눈이 노트 속 글씨들을 훑어 내려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표정은 경악과 분노로 변해갔다. 백민혁 대령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그의 미간은 더욱 깊게 찌푸려졌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권태성이라는 이름과 숫자 배열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이것은 엄청난 증거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백민혁이 불량 군수품 납품을 조작하고 김현준 소령님께 누명을 씌운 증거가 여기 다 있었군. 그는 노트를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 권태성 장군까지 연루되어 있었다니. 이지연은 강태준의 반응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께서 노트 마지막에 단서를 남기셨습니다. 중앙도서관 지하기록실 147번 서고. 그곳에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강태준은 노트를 닫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중앙도서관 지하기록실, 일반인은 출입이 불가능한 곳이다. 특히 훈련병은 더더욱.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좋아, 내가 어떻게든 자네를 그곳으로 데려가겠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닐 거야. 그날부터 강태준과 이지연은 은밀한 작전을 시작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훈련소 내의 보안 체계와 중앙도서관의 출입 절차에 대한 정보를 몰래 알려주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이지연에게 도서관 자료 정리라는 명목으로 출입 허가를 받으려 시도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백민혁이 이미 주요 요직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두었기 때문이었다. 백민혁이 중앙도서관에도 눈을 심어놓은 것 같군. 강태준이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자료 정리 요청이 계속 기각되고 있어. 이지연은 낙심하지 않았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녀는 훈련소 내의 CCTV 사각지대, 경비병들의 순찰 경로, 그리고 중앙도서관으로 이어지는 비상 통로 등을 면밀히 파악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전술 훈련 지식과 훈련소 생활을 통해 익힌 감각이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완벽한 침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그런 이지연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는 단순히 아버지의 복수를 맹세한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타고난 전술가이자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였다. 그는 그녀를 돕는 것이 옳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날 밤 이지연은 강태준의 도움을 받아 몰래 중앙도서관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도서관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그녀의 발소리만이 고요한 복도를 울렸다. 그녀는 강태준이 알려준 지하 기록실로 향하는 비상 계단을 찾아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지하 기록실은 거대한 미로 같았다. 수많은 서고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지연은 손전등을 켜고 137번 서고를 찾기 시작했다. 수많은 서고 사이를 헤매다 마침내 낡은 나무 석에 쓰여진 137이라는 숫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그녀는 서고 안으로 들어섰다. 빽빽하게 꽂혀 있는 문서들을 훑어보았다. 대부분은 오래된 군사작전 보고서나 보급 기록들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노트에 적힌 숫자 배열을 떠올렸다. 그것은 분명 어떤 문서에 새긴 번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참을 뒤지던 이지연의 손에 두꺼운 파일철이 잡혔다. 파일철의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그녀는 파일철을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낡은 문서들과 함께 수십 장의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사진들은 불량 군수품의 실제 모습, 그리고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은밀한 만남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속에는 백민혁 대령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권태성 총장의 모습도. 이지연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의 노트가 암시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이 파일철은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숨겨둔 진짜 증거였다. 그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다. 사진들 속의 권태성 총장은 백민혁 대령과 함께 특정 인물들을 만나고 있었고 그 만남들은 모두 불량 군수품 납품과 관련된 시기였다. 그리고 파일철 맨 마지막에는 김현준 소령의 친필 서명이 담긴 진술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진술서에서 백민혁의 협박과 강요로 인해 불량품 납품에 연루될 뻔했으며 이를 거부하다 함정에 빠졌다고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다. 진술서 말미에는 육군참모총장 권태성 장군께 진실을 호소합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이지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썼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진술은 묵살되었고 그는 권력의 희생양이 되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오랜 친구였던 권태성이 있었다. 그 순간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지하 기록실로 내려오는 소리. 이지연은 재빨리 파일철을 가방에 넣고 몸을 숨겼다. 손전등 불빛이 그녀가 숨어있는 서고 사이로 스쳐 지나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이봐, 아무도 없나?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경비원 복장을 하고 있었다. 이지연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경비원은 서고 사이를 걷더니 이지연이 방금 파일을 꺼낸 서고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파일철이 비어있는 공간에 머물렀다. 그의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스쳤다. 이게 분명 여기에 있었는데. 이지연은 숨죽이며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경비원은 단순히 순찰을 도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파일철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이 파일철은 그녀의 아버지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거였고 누군가가 그것을 숨기거나 파괴하려 했던 것이다.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국장님. 그 파일이 사라졌습니다. 국장이라는 말에 이지연의 등골이 오싹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조직적인 음모였다. 그녀는 파일철을 움켜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명예이자 그녀의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다. 그리고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해야 했다. 경비원이 서고를 뒤지기 시작했다. 이지연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숨어 있던 곳에서 뛰쳐나왔다. 경비원이 놀라 소리쳤다. 누구야? 이지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상 계단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경비원이 그녀의 뒤를 쫓았다. 지하 기록실은 거대한 미궁 같았지만 이지연은 아버지의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 단련된 뛰어난 방향 감각으로 미로를 헤쳐나갔다. 그녀는 마지막 계단을 뛰어 올라가며 강태준에게 무전을 보냈다. 중대장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강태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다. 내가 유인책을 마련하겠다. 서둘러. 이지연은 어둠 속을 뚫고 훈련소 본관으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폭발할 듯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유산이 그리고 강태준의 도움이 그녀와 함께했다. 그녀는 이 증거를 반드시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이지연은 가방 속에 감춰진 파일철을 꽉 움켜쥐고 지하 기록실을 빠져나왔다. 등 뒤에서는 경비원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알려준 비상탈출 경로를 떠올리며 어둠 속을 질주했다. 훈련소 본관의 복도는 미로 같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가장 빠른 길을 찾아냈다. 이지연 훈련병. 거기서. 경비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이지연은 뒤돌아볼 틈도 없이 뛰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두려움보다는 뜨거운 투지가 그녀를 지배했다. 이 증거는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야만 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이자 그녀의 존재 이유였으니까.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강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지, 무슨 일이냐? 이지연은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강태준은 그녀의 존재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경비원에게 다가갔다. 이 밤중에 무슨 소란이십니까? 강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감이 느껴졌다. 경비원은 강태준의 등장에 당황한 듯 잠시 멈칫했다. 중대장님, 지하 기록실에 침입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파일이 사라졌습니다. 침입자? 밤중에 무슨 소리인가? 자네 혹시 환영이라도 본 건 아닌가?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훈련병들이 야간 훈련을 나간 것을 보고 착각한 모양인데 이 야심한 시각에 누가 기록실에 들어간단 말인가? 강태준은 경비원의 시선을 붙잡으며 시간을 끌었다. 이지연은 그 틈을 타 복도 구석의 비상구로 몸을 날렸다.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훈련소 뒷마당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훈련병들의 구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지연은 숨을 헐떡이며 잠시 멈춰 섰다.
그녀의 손은 파일철을 든 채로 떨리고 있었다.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안도감,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될 거대한 싸움에 대한 긴장감. 그녀는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긴 뒤 가방 속 파일철을 다시 꺼냈다. 어둠 속에서도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진술서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다시 한번 진술서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아버지는 백민혁이 주도한 불량 군수품 납품 계획을 알게 되었고 이를 막으려다 오히려 함정에 빠졌다고 적고 있었다. 백민혁은 아버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고 그 뒤에는 권태성 총장이 있었다는 섬뜩한 내용도 담겨 있었다. 권태성 총장은 김현준 소령과 강태준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 이렇게 세 명이 젊은 시절 함께 군인의 길을 걷기로 맹세했던 동기였다. 우정의 징표로 서로 같은 이니셜이 새겨진 목걸이를 나눠 가졌던 사이였다. 하지만 권력과 탐욕은 그들의 우정을 짓밟았다. 이지연의 아버지는 군의 부패를 막으려다 비리 군인으로 낙인 찍혔고 권태성 총장은 그를 외면하거나 심지어 배후에서 조종하여 자신의 야망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홀로 외로이 싸워야 했던 것이다. 이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유산인 이 파일철이 그녀와 함께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강태준이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다. 다음 날 훈련소는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는 듯했지만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준은 이지연에게 은밀히 지시했다. 당분간 몸조심해라. 기록실 사건으로 훈련소 전체가 비상이 걸렸다. 백민혁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 과연 강태준의 말대로였다. 훈련소에 감찰반이 파견되었고 모든 훈련병들의 소지품 검사가 실시되었다. 이지연은 이미 노트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지만 심장이 조여드는 듯했다. 그녀는 감찰관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며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 감찰반을 이끌고 온 것은 다름 아닌 백민혁 장군이었다. 그는 여전히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군단장이라는 높은 직책에 올라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권력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고 훈련병들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백민혁은 강태준에게 다가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강 중대장, 오랜만이군. 훈련소 관리가 영 허술한 모양이야. 밤중에 침입자가 나타나 중요한 서류를 훔쳐갔다던데. 강태준은 표정 변화 없이 답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경비병의 착오인 듯합니다. 확인 결과 아무런 침입자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백민혁의 눈이 강태준의 눈을 꿰뚫었다. 어떤 녀석이 감히 군의 기밀 서류에 손을 댔는지 반드시 찾아내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 녀석이 누구든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의 시선은 의도적으로 이지연이 서 있는 쪽을 스쳐 지나갔다. 마치 이지연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이지연은 백민혁의 시선에서 섬뜩한 경고를 느꼈다. 그는 이미 그녀가 파일철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그녀는 거대한 사냥꾼의 먹잇감이 된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훈련소 내에서 이지연을 향한 압박은 더욱 심해졌다. 그녀는 끊임없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훈련 중에도 알 수 없는 사고들이 발생하려 했고 그녀를 제거하려는 듯한 은밀한 시도가 이어졌다. 한 번은 유격 훈련 중 그녀가 매달려 있던 밧줄이 끊어질 뻔했다. 또 다른 날에는 식사 시간에 그녀의 배식에 수상한 이물질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지연은 모든 위험을 감지하고 미리 피했다. 아버지에게 배운 위기관리 능력과 훈련소 생활을 통해 단련된 뛰어난 감각이 그녀를 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주변에 백민혁의 첩자들이 심어져 있음을 직감했다. 강태준은 이지연을 몰래 돕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인물들을 감시했고 은밀하게 그녀의 경계를 강화해 주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이지연을 위험한 훈련에서 배제시키려 했지만 백민혁의 압력 때문에 쉽지 않았다. 이지연 훈련병, 조심해라. 강태준은 그녀와 단둘이 있을 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백민혁은 보통 인물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특히 그 파일 처리, 그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지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아버지의 명예입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강태준은 그녀의 단호함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에게 군 외부에 믿을 만한 변호사 연락처를 건네주었다. 이분은 내 아버지가 믿었던 분이다. 혹시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반드시 이분에게 연락해라. 이지연은 연락처를 품에 감췄다. 그녀는 강태준의 진심 어린 도움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지 않았다. 백민혁은 이지연을 압박하는 동시에 그녀의 배경을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지연의 목걸이에 새겨진 이니셜 KHJ와 그것이 권태성 총장의 이니셜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역시 김현준의 딸이었군. 백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혼잣말을 했다. 그 쓸모없는 목걸이가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권태성 장군도 이 사실을 알면 꽤나 당황하겠지. 백민혁은 과거의 일을 떠올렸다. 김현준이 불량 군수품 납품을 문제 삼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을 권태성 장군에게 보고했다. 당시 권태성 장군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김현준을 희생시키기로 결정했다. 백민혁은 그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고 김현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다. 그리고 그 대가로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는 이지연의 손에 있는 파일 처리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권태성 총장 또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는 반드시 이지연을 막아야 했다. 백민혁은 훈련소에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모든 훈련병들의 외출이 전면 금지되고 외부와의 연락도 차단되었다. 훈련소는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변했다. 이지연을 고립시키려는 백민혁의 계략이었다. 이지연은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이 상황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훈련소 내에서 백민혁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과거 행적, 그의 비서진의 수상한 움직임, 그리고 그가 훈련소 내에서 자주 만나는 인물들을 은밀히 주시했다. 어느 날 밤 이지연은 우연히 백민혁의 비서가 몰래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엿들었다. 비서는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일 이지연 훈련병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지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처리. 그들은 그녀를 영원히 침묵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즉시 강태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내일 제가 위험합니다. 그들이 저를 제거하려 합니다. 이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젠장, 백민혁, 그 자식이 기어이. 그는 이를 악물었다. 알겠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 자네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이지연은 강태준의 말에 작은 위로를 얻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파일처를 움켜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생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내일 벌어질 일을 대비하며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소는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였지만 이지연은 싸늘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시선들을 감지했다. 그녀는 이미 백민혁이 던진 덫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덫을 이용해 역으로 그를 잡을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용기를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 모든 싸움을 끝내고 아버지의 영혼에 진정한 평화를 안겨주기 위해서 그녀는 거대한 그림자에 맞서 홀로 서 있는 듯했지만 그녀의 등 뒤에는 아버지의 유산과 그녀를 믿어주는 강태준의 그림자가 굳건히 서 있었다. 백민혁의 음모는 훈련소 전체를 뒤덮었다. 이지연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처럼 고립되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역으로 이용할 기회로 삼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백민혁을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이지연을 백민혁의 감시망에서 보호하고 그녀가 방역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했다. 이지연은 자신이 위험에 처할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백민혁의 첩자들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일부러 허점을 보이는 척하며 그들을 유인하기 시작했다. 새벽 훈련 시간, 그녀는 다른 훈련병들보다 늦게 출발하여 의도적으로 감시병들의 눈에 띄게 했다. 그리고는 마치 중요한 물건을 숨기는 듯한 행동을 취하며 그들의 시선을 한 곳으로 집중시켰다. 그녀가 노린 것은 백민혁의 오만함과 방심이었다. 그는 이지연을 단순한 여자 훈련병으로 치부하고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지연은 그 믿음을 역이용할 참이었다. 그날 저녁 훈련소 내에서 불시 소집이 내려졌다. 모든 훈련병들은 강당으로 모였다. 백민혁 장군이 직접 훈련병들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냉혹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훈련병 여러분, 최근 훈련소 내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군사 기밀 서류가 도난당하는 사건 말입니다. 백민혁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시선은 이지연에게로 향했다. 범인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훈련병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다. 이지연은 침착하게 백민혁을 응시했다. 그녀의 심장은 요동쳤지만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 없었다. 이지연 훈련병. 백민혁이 날카롭게 외쳤다. 당신이 범인이지? 지하 기록실에 침입하여 중요한 서류를 훔친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백민혁의 지시에 따라 2명의 헌병이 이지연에게 다가왔다. 훈련병들은 경악에 찬 눈으로 이지연을 바라보았다. 이지연은 순순히 손을 내밀었다. 헌병들이 그녀의 팔을 붙잡는 순간 이지연은 백민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증거도 없이 저를 모함하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강단이 있었다. 증거? 물론 있지. 백민혁은 비릿하게 웃으며 손뼉을 쳤다. 그러자 그의 비서가 작은 상자를 들고 강당 중앙으로 나왔다. 상자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다. 바로 이지연이 지하 기록실에서 찾아낸 아버지의 노트였다. 이 노트를 보십시오. 백민혁이 노트를 들어보였다. 이것은 불법적으로 반출된 군사 기밀 기록이며 이지연 훈련병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죄를 증명하는 물증이다. 이지연은 백민혁의 연극에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이미 백민혁이 그녀의 노트를 빼돌릴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가짜 노트를 넘겨준 것이었다. 진짜 파일철은 안전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제 노트가 아닙니다. 이지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 노트는 조작된 것입니다. 뻔뻔한 변명은 집어치워라. 백민혁이 고함쳤다. 당장 체포하여 군사재판에 회부하라. 헌병들이 이지연을 끌고 강당을 나서려던 순간이었다. 강당의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다. 그들 중에는 군복을 입은 고위 장교들과 함께 군 검찰 관계자들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들 맨 앞에는 다름 아닌 육군참모총장 권태성이 서 있었다. 백민혁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총장님, 어인 일이십니까? 권태성은 백민혁을 싸늘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강당 중앙에 서 있는 이지연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빛은 이지연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머물렀다. 이지연은 그의 시선에서 묘한 떨림을 감지했다. 백민혁 장군, 이 시간에 이 강당에서 무슨 소란인가? 불시검열이라면 나에게 보고를 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권태성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그것이 중요한 군사기밀 서류 도난 사건이 발생하여 범인을 체포 중이었습니다. 백민혁은 당황하며 변명했다. 범인? 증거는 있는가? 권태성의 눈빛이 노트를 들고 있는 백민혁의 손으로 향했다. 백민혁은 노트를 내밀었다. 이 노트가 증거입니다. 이지연 훈련병의 소지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권태성은 노트를 받아들었다. 그는 노트를 유심히 살피더니 페이지를 넘겨 내부를 확인했다. 노트의 내용은 이지연의 아버지가 기록했던 것과 흡사했지만 결정적인 증거 부분은 교묘하게 위조되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것만으로는 범인을 단정하기 어렵군. 더욱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바로 그때 강태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총장님, 저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백민혁은 강태준의 등장에 경악했다. 강 중대장,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강태준은 백민혁을 노려보더니 이지연이 숨겨두었던 진짜 파일처를 품에서 꺼내 권태성에게 내밀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총장님. 이지연 훈련병이 지하 기록실에서 발견한 진실입니다. 여기에는 백민혁 장군이 불량 군수품 납품 비리를 저지르고 김현준 소령에게 누명을 씌운 증거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강당 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백민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강태준이 이지연과 손잡고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권태성은 파일처를 받아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처를 펼쳤다. 안에는 불량 군수품 사진들, 그리고 백민혁의 서명이 담긴 조작된 계약서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김현준 소령의 친필 진술서와 함께 권태성 자신과 백민혁이 불량품 납품을 공모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들이었다. 권태성의 눈빛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죄책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오랜 친구였던 김현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비로소 깨달은 듯했다. 그의 시선은 다시 이지연의 목에 걸린 목걸이로 향했다. KHJ, 김현준, 권태성 자신, 그리고 강태준의 아버지 강선우, 그들의 우정의 징표. 그 목걸이가 이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이것은 이럴 리가. 권태성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특히 자신의 오랜 친구였던 김현준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백민혁은 이 상황을 모면하려 발버둥 쳤다. 총장님, 이것은 조작된 증거입니다. 저를 모함하려는 함정입니다. 하지만
권태성의 눈은 이미 진실을 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백민혁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백민혁 장군, 모든 것이 명백하다. 군 검찰은 즉시 백민혁 장군을 체포하여 수사에 착수하라. 군 검찰 관계자들이 백민혁에게 다가와 그를 체포했다. 백민혁은 발버둥치며 고함쳤지만 그의 몸은 헌병들에게 붙잡혀 강당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강당 안은 숙연한 침묵이 흘렀다. 모든 훈련병들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거대한 진실이 드러났고 그 진실의 중심에는 이지연이라는 작은 여군이 있었다. 권태성은 이지연에게 다가섰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진심 어린 미안함이 가득했다. 그는 이지연의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김현준, 자네 아버지의 이니셜이 맞구나. 그리고 나의 이니셜과도 같지. 권태성의 목소리는 메마른 낙엽 같았다. 나는 자네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다. 나의 어리석음과 야망 때문에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고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그는 이지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미안하다, 지연아. 진심으로 미안하다. 권태성은 고개를 숙였다. 군의 최고 권위자가 어린 훈련병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이지연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렇게 오랫동안 갈망했던 사과를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이것이 아버지가 원했던 진정한 끝일까? 아버지는 장군님을 끝까지 믿으셨습니다. 이지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진술서를 남기고 장군님께 진실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권태성은 눈을 감았다. 김현준의 마지막 호소를 외면했던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는 깊은 후회에 잠겼다. 알겠다. 나는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김현준 소령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자들을 처벌할 것이다. 이로써 이지연의 오랜 싸움은 마침내 끝이 났다.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드러났고 정의는 구현되었다. 하지만 이지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남아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강당 밖으로 걸어 나왔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칼날을 품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그녀는 기대감과 함께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진실이 드러난 강당은 숙연한 침묵에 잠겼다. 권태성 참모총장이 김현준 소령의 딸 이지연 앞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충격과 깊은 감동을 주었다. 백민혁이 헌병들에게 끌려나간 뒤에도 강당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권태성은 고개를 든 채 이지연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날카로움 대신 깊은 회한과 함께 새로운 결심이 서려 있는 듯했다. 이지연 훈련병, 아니, 지연아. 내가 자네 아버지에게 지은 죄는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다. 자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부패한 자들을 처벌할 것이다. 이지연은 권태성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고통과 상실감은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했다. 단순히 복수였을까? 아니면
잃어버린 명예와 진실의 회복이었을까? 강태준이 이지연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이지연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듯했다. 그는 이지연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렸다. 총장님, 김연준 소령님은 마지막까지 군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가장 큰 바람은 군의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권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나는 군의 뼈를 깎는 개혁을 시작할 것이다. 다시는 김연준 소령과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는 훈련병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나는 이지연 훈련병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녀의 용기 덕분에 우리는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낼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말에 훈련병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지연이 단순한 문제 훈련병이 아니라 군의 정의를 위해 싸운 진정한 영웅임을 깨달았다. 이전에는 그녀를 비웃고 무시했던 이들도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며칠 후 군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시작되었다. 백민혁을 시작으로 그의 비리를 묵인하거나 공모했던 수많은 장교와 간부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군 검찰은 이지연이 가져온 파일처를 바탕으로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고 과거의 불량 군수품 납품 비리와 관련된 모든 진실이 낱낱이 파헤쳐졌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군의 자정 노력에 박수를 보냈다. 김연준 소령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그는 모든 비리 혐의를 벗고 국가 유공자로 추서되었다. 그의 유가족 대표로 이지연은 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된 추모식에 참석했다. 수많은 군 관계자와 시민들이 추모식에 모여 김연준 소령의 희생을 기렸다. 이지연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옆에는 강태준이 묵묵히 서서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다. 추모식이 끝난 후 권태성 총장이 이지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연아, 자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군에 남아주지 않겠나? 자네는 군인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 그리고 나는 자네와 같은 인재가 우리 군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군대에 왔었다. 이제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군에서 보낸 시간들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강해졌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곳에서 아버지의 진정한 유산을 발견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총장님, 저는 군에 남겠습니다. 권태성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지연의 선택을 존중했다. 이지연은 훈련소 생활을 마친 후 장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사관학교에 편입하여 정식으로 군사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이자 멘토가 되어주었다. 그는 이지연에게 군의 복잡한 시스템과 권력 관계에 대해 조언했고 그녀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중대장과 훈련병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 이지연은 사관학교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타고난 지휘 능력과 탁월한 판단력으로 동기생들의 신뢰를 얻었고 교수들의 인정을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정의롭고 강한 군인을 목표로 나아갔다. 권태성 총장은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그는 군 내부의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의 노력으로 군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지연에게도 깊은 신뢰를 보냈고 그녀를 중요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어느 날 이지연은 사관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여전히 그 낡은 은색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KHJ. 이제 이 목걸이는 복수의 상징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이자 그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자랑스러운 증표가 되었다. 그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강태준이었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나? 할 이야기가 있다. 이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단순한 동료 이상의 존재였다. 그는 그녀가 가장 힘든 시기에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고 그녀의 가장 큰 아픔을 함께 나누어준 사람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으로 엮여 있었다. 그날 저녁 이지연과 강태준은 훈련소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오랜만에 군복을 벗고 사복을 입은 강태준은 훈련소에서의 냉철한 중대장과는 사뭇 다른 편안한 모습이었다. 학교 생활은 어떤가? 강태준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힘들지만 보람 있습니다. 이지연이 답했다. 중대장님 덕분입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자네가 강했을 뿐이지. 강태준의 눈빛이 이지연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머물렀다. 그 목걸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 이지연은 목걸이를 조용히 만졌다. 이제는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저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지연, 나는 자네가 자랑스럽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이지연은 강태준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한참 동안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시간 동안 함께 겪었던 모든 시련과 아픔, 그리고 함께 쌓아온 신뢰와 유대감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조용히 손을 내밀어 이지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이지연은 그의 손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것은 단순히 복수라는 목적을 넘어선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피어난 새로운 감정이었다. 지연아, 나는 자네와 함께하고 싶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남자로서 이지연의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중대장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거친 폭풍우 속에서 피어난 꽃과 같았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싹을 틔웠다. 그들은 함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이지연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길을 걸었고 그 길 위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강인하고 지혜로우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군인의 길을 걷는 이지연의 모습은 군 내부에 큰 귀감이 되었다. 그녀는 여성 장교로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며 승승장구했고 강태준 또한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원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들은 함께 군의 정의를 지키고 부패를 척결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갔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이지연은 강태준의 손을 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버지의 영혼은 이제 편안히 잠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더 넓고 밝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었다. 이지연은 사관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명예로운 소위 계급장을 달았다. 그녀의 졸업식은 권태성 참모총장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할 정도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총장은 그녀의 용기와 헌신을 높이 평가하며 미래 한국군의 주역이 될 것을 당부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던 군의 정의를 지키는 길을 이제 그녀가 직접 걷게 된 것이다. 권태성 총장은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그는 김현준 소령 사건에 대한 진실을 군 전체에 공개하고 관련된 모든 부패 세력을 일벌백계 했다. 그의 주도 아래 군 내부에는 대대적인 개혁이 단행되었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정착되기 시작했다. 권태성 총장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함으로써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백발은 더욱 희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직하고 맑았다. 이지연은 첫 보직으로 전방부대 소대장으로 발령받았다. 그녀는 혹독한 훈련소 생활과 사관학교 교육을 통해 단련된 강인함과 뛰어난 지휘 능력으로 부대원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았다. 그녀는 이론에만 밝은 장교가 아니었다. 훈련병 시절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실전 감각과 탁월한 판단력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빛을 발했다. 어느 날 이지연의 부대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불길은 삽시간에 번졌고 인근 마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었다.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지연의 부대가 진화 지원에 투입되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연기와 열기,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불길은 공포감을 조성했다. 소대원들은 우왕좌왕했고 경험이 부족한 이병들은 두려움에 질려 있었다. 하지만 이지연은 침착했다. 그녀는 불길의 방향과 바람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진화 방법을 지시했다. 일렬로 서서 진화 작업을 시작한다. 바람을 등지고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늦춰 뒤따라오는 소방대원들과 협력해. 이지연의 목소리는 카리스마 넘쳤고 혼란 속에서도 명확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직접 삽을 들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뜨거운 연기와 열기는 그녀의 폐부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용감한 모습에 소대원들도 용기를 얻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지연은 산불 현장에서도 아버지에게 배운 위기관리 능력과 전술적 판단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녀는 가장 위험한 곳에서 솔선수범했고 소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진화 작업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마침내 불길이 잡히고 마을은 안전해졌다. 이지연과 소대원들은 땀과 그을음으로 범벅이 된 채 쓰러지듯 앉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을을 지켜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다. 이지연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그 안에 깊은 만족감과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군 전체에 퍼졌다. 이지연 소위의 뛰어난 지휘 능력과 용감한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녀는 제2호의 김현준 소령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강태준은 이지연의 소대장 임명 후 그녀와 함께 군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는 진급하여 중령이 되었고 군의 인사 시스템과 훈련 프로그램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이지연에게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자 조언자 역할을 해주었다. 어느 주말 강태준은 이지연을 데리고 한적한 해변가로 드라이브를 나섰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는 곳에서 그들은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이지연의 목에는 여전히 그 낡은 은색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KHJ. 이제 이니셜의 의미는 단순히 아버지와 권태성 총장의 것이 아닌 그들의 아픈 과거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낸 상징이 되었다.
힘들지 않나? 매일매일 위험한 일들의 연속인데. 강태준이 이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이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힘들 때도 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군인이 되는 것, 그리고 저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강태준은 이지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했다. 나는 자네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항상 자네 곁에 있을 것이다. 이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기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새로운 의미와 사랑으로 충만해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거대한 악의 세력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얻었다. 그들의 사랑은 군인으로서의 삶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고,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삶의 동반자였다. 세월이 흘러 이지연은 진급을 거듭하여 대령이 되었다. 그녀는 여군으로서 최고위직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고 군의 여성 리더십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전방부대 지휘관으로서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군 인권 개선과 부패 척결에도 앞장섰다. 그녀의 공적은 널리 알려졌고 그녀는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군인이 되었다. 강태준은 이지연의 곁에서 군의 핵심 요직을 맡아 그녀와 함께 군의 미래를 설계했다. 그는 이지연의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삶의 동반자로서 그녀를 그림자처럼 지지했다. 그들은 군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고 수많은 젊은 군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어느덧 백발이 성성해진 권태성 전 참모총장이 이지연을 찾아왔다. 그는 은퇴 후 조용히 지내고 있었지만 이지연의 승승장구를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이지연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며 말했다. 그 목걸이가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았구나. 너의 아버지 김현준 소령은 내게 큰 교훈을 주었다. 권력의 덧없음과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말이다. 그리고 너는 그 교훈을 완성시켜 주었다. 이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권태성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주름이 자리 잡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빛났다. 총장님 덕분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 주셨으니까요. 권태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의 용기와 헌신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지연은 권태성과 강태준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과 경험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과 용기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이지연과 강태준은 군 생활을 함께하며 서로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군의 정의를 지키는 길을 함께 걸었고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견고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군 내부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늦은 밤 이지연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녀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녀를 믿어주고 사랑해준 모든 사람들. 그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치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그녀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 같았지만 그 끝은 절망이 아닌 찬란한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평생을 군에 헌신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언제나 그녀의 손을 잡아줄 강태준이 함께할 것이다.